네, 이번에는 이제 멀티미디어 요소를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방법인데요. 크게 이제 이미지하고 동영상이 있어요. 이미지, 사운드, 동영상이요. 그래서 이번 단원 자료 받아보시면 제가 img랑 미디어라고 하는 폴더를 같이 넣어드렸거든요. 제 img 폴더는 예제에서 쓸 그림 파일들이 몇 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폴더는 예제에서 쓸 mp3랑 동영상 파일 그리고 그림 파일 하나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습하실 때 HTML 여러분들이 실습하시는 HTML 파일이랑 이제 요 미디어랑 img 폴더가 순서를 바꿔 말했네요. 요 폴더가 이제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일단 그림 넣기인데요. 이미지니까 img라는 태그로 표시를 하고요. src 속성은 소스를 줄임말이에요. 여기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이미지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데 이 경로를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얘기가 좀 길어요. 자, 그 다음에 width 그리고 height, alt 속성을 필요에 따라 넣으실 수 있어요. 자, width는 그림의 넓이, height는 높이, alt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그림은 이제 시멘틱적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리더가 읽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스크린 리더 같은 프로그램한테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을 알려주는 문구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일 경로를 명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파일 경로가 상대 경로와 절대 경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 경로, 절대 경로. 일단 절대 경로부터 얘기를 할게요. 절대 경로는 내가 어느 폴더를 열어놓고 있건 간에 항상 고정된 그 문장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 그림은요, C 드라이브 밑에 지금 사용자 밑에 뭐 이런 폴더 안에 이제 있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윈도우 폴더에서 요 폴더 위치의 오른쪽을 잠깐 클릭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 경로를 내가 복사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요걸 제가 한번 복사를 할게요. 이 경로 안에 그림 파일이 있는 거죠. 2.jpg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절대 경로예요. 하드디스크 제일 꼭대기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위치는 제 컴퓨터 안에서만 유효한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절대 경로를 웹페이지에다 삽입을 하면 나오긴 나와요. 내 컴퓨터에서만. 그러니까 접속자들은 이렇게 절대 경로로 명시된 페이지에 접근하면은 액박밖에 안 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C 드라이브부터 시작하는 형식의 절대 경로는 금물이에요. 자, 제가 HTML 파일을요,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일단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주소를 복사를 하나 할 거고요. 이번에는 라이브 서버로 열어볼게요. 그래서 표시되는 주소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할 얘기가 많아요. 분명히 브라우저에는 한글이 나오는데 이걸 복사했더니 그 부분이 이상하게 바뀌어 있죠. 인터넷 주소에는 한글 죽었다 해도 못 들어갑니다. 한글을 삽입하고자 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변환해서 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URL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인코딩된 값을 다시 역변환해서 보여주는 것 뿐이지 한글 경로는 원래 못 넣어요. 저는 한글로도 나오던데요. 윈도우 쓰셔서 그래요. 다른 환경에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제가 폴더에서 더블 클릭한 애고요. 얘가 라이브 서버를 가동한 애예요. 앞에 시작되는 부분이 다르죠. 파일 콜론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하고 http 콜론 슬래시 슬래시로 시작을 해요. 인터넷 주소 앞부분에 붙은 요 부분을 정식 이름은 지금은 요 단어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통신 규약이에요. HTTP가 뜻하는 거는 웹이에요. 파일로 시작하는 거는 내 PC예요. 쉽게 말하면 윈도우에서 폴더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면은 얘는 오프라인 모드고요. 그 다음에 웹상에서 시작하는 이 HTTP 시작은 온라인 모드예요. 우리가 아직은 HTML 수준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지만 뭐 백엔드까지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라이브 서버로 가동했을 때 이 라이브 서버 세팅을 통해서 옆자리 컴퓨터에서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결과물에 접속하게 할 수도 있어요. 완벽하게 온라인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주소가 온라인 상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 처음부터 여기 끝까지 이거를 웹상에서의 절대극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절대극로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의미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컴퓨터상에서의 절대극로는 하드디스크 꼭대기부터 시작한다. 웹상에서의 절대극로는 HTTP부터 시작하는 완전한 풀 주소다. 반드시 절대극로를 쓰셔야겠다라고 하면은 이 HTTP부터 시작하는 걸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상대 경로는 뭐냐? 말 그대로 상대적인 경로란 뜻이거든요. 상대적이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기준이 필요해요. 기준은 현재 내가 열고 있는 폴더 기준입니다. HTML 파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HTML 파일이 들어있는 폴더가 기준이에요. 제가 그림을 지금 만약에 내가 작업하는 파일이 1번 HTML 파일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기준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HTML이 들어있는 폴더가 기준이에요. 거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다른 자원, 같은 폴더 안에 있는 HTML이나 같은 폴더 안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이름만 부르시면 됩니다. 2.jpg 이런 식으로 이름만 부르시면 돼요. 아니면 같은 폴더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점 슬래시를 붙이셔도 돼요. 점이라는 게 현재 폴더예요. 얘가 현재 폴더가 점이에요. 그러면 img 폴더 안에 있는 이 안에 1.jpg가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HTML에서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걸 명시하기 위해서 img 안에 1.jpg 이런 식으로 폴더 이름 적고 그 안에 뭐뭐뭐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HTML과 같은 폴더 안에 있는 img란 뜻으로
점 슬래시를 붙이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되고요. 상위 폴더, 한 칸 위로 올라간 다음에 다른 폴더로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면은 한 칸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점 슬래시로 표시합니다. 이게 처음에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그래서 절대 경로로 명시한다라고 하면은 남의 사이트에 있는 그림도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자, 예제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img 폴더 안에 1.jpg 얘는 이미지의 크기가 지정되지 않았죠. 그러면 원본 크기 그대로 나와요. 얘가 원본 크기 그대로 나온 거고요. 잠깐 네이버 들어왔어요. 만약에 내가 요 그림의 주소를 따올 수 있다면 이거 끝에서부터 복사하면은 http부터 시작하는 절대 공로가 되잖아요. 절대 공로를 여기다 거시면 이렇게 src 안에다가 남의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절대 공로로 거시면 여기 이렇게 남의 사이트 그림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에 있는 그림은 이게 잘 안 돼요. 네이버는 지들이 세팅을 해서 남의 사이트에서 자기네 그림 못 퍼가게 막아놨어요. 네이버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 그림은 제가 우리 예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웬만한 경우는요, 이미지에서 마우스 우클릭하면은 이미지 주소 복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상대 경로로 지정했을 때 1.jpg 요 파일의 절대 경로는 온라인상으로 들어가서 요게 되는 거죠. HTML 파일 자체의 주소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요. 같은 사이트, 내가 지금 작업 중인 사이트 안에 있는 거니까 앞에 요 접속 주소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자원이잖아요. 이렇게 앞에 사이트 부분이 똑같다면 지금 우리가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숫자로 표시되는데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요. 같은 사이트 안에 있는 HTML 파일에서 이 그림을 참고하고 싶다. 그럼 절대 경로로 상대 경로로 명시하는 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절대 경로로 하면은 웹 주소부터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죠. 같은 집에 있는 자원일 경우에는 요만큼을 생략해도 돼요. 슬래시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네, 절대 경로에 대한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자, 다시 컴퓨터상의 경로 위치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윈도우 기준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맥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맥 같은 경우는
폴더 경로를 표기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일단 맥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다가 USB를 또 끼면은 USB 같은 경우는 뭐 E 드라이브 밑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맥은 USB를 끼면은 이게 어딘가에 폴더로 끼겨 들어가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일단 내가 어느 폴더에 있는지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맥은 이게 안 보여요. 급하게 인터넷에서 좀 검색을 했는데 맥 파인더 상에서 보기 메뉴 밑에 경로막대 보기라는 부분을 클릭하시면 화면 하단부에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럼 이제 요게 이제 사용자 경로인 건데 이게 맥도 윈도우랑 똑같이 이게 거짓말 하시는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C 드라이브 밑에 사용자라는 폴더가 있잖아요. 들어갔어요. 여기에 그 경로 표시되는 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진짜 경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보세요. 사용자라는 이름의 폴더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글판이니까 한글로 바꿔 보여주는 것 뿐이에요. 유저스예요, 원래 이름은. 이게 C 드라이브 안에 있는 유저스라는 폴더에 들어가면은 이게 윈도우가 언제부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생겼잖아요. 이게 그 윈도우 XP 이후부터는 멀티 유저를 지원을 해요. 아이디 여러 개 만들어서 저마다 자기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윈도우 따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아이디별로 폴더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디고요. 여기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사용자 폴더 안에 자기 아이디로 표시되는 이거를 사용자 홈 폴더라고 불러요. 윈도우 바탕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현재 아이디로 표시되는 이런 폴더가 보이는데 얘 위치가 여기에요. 이 안에 보면은 바탕화면 있거든요. 바탕화면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죠. 이게 실제로 윈도우 바탕화면 폴더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바탕화면도 그냥 폴더 하나일 뿐이에요. 이 안에 보면은 뭐 다운로드 폴더 있죠. 이 다운로드 폴더가 평소에 뭔가 다운로드 받는 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라고 멀쩡히 한글로 나오는데 옆에 딱 찍어보면은 폴더 이름이 다운로드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윈도우 안에 한글 폴더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 바탕화면도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띄어쓰기까지 있네요. 클릭해보면 데스크탑이 실제 이름입니다. 근데 이게 맥도 다 마찬가지예요. 맥도 여기 보면은 뭐 데스크탑, 도큐멘트, 다운로드 이렇게 표시되는데 이거 실제 폴더 이름이 다운로드예요. 얘도 다운로드고요. 얘도 데스크탑이고 얘도 도큐멘트 영어로 쓰셔야 돼요. 실제 위치가. 그 다음에 맥은 C 드라이브나 D 드라이브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슬래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사용자의 실제 이름은 얘도 유저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게 아이디가 지금 이 컴퓨터 이름이 맥인 거예요. 그리고 슬래시 다운로드 슬래시 가변저항 오작동 불량점 mp4라는 파일인 거죠. 윈도우는 폴더 사이사이를 구별할 때 역슬래시를 씁니다. 역슬래시가 뭐냐면은 백스페이스 밑에 보면은 원자 표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게 역슬래시예요. 이게 역슬래시고 이게 우리가 평소 밑에 있는 게 우리가 평상시 쓰는 슬래시예요. 근데 이 역슬래시가 그
사용하는 글자 모양에 따라서 출력 형태가 달라요. 여기 제가 글꼴 형식을 바꿔볼게요. 윈도우는 기본적으로 맑은 고딕이 기본이니까 맑은 고딕으로 바꿔볼게요. 위에 잘 보세요. 바뀌죠. 그래서 얘가 역슬래시, 이거 원자가 아니에요. 역슬래시예요. 이게 화폐 단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폴더 구별을 이렇게 역슬래시로 표기를 하고요. 맥은 폴더 사이사이 구별을 슬래시로 합니다. 지금 우리가 수업이 초창기라서 좀 이런 그 자잘자잘한 거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 그때그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무 작업을 해보신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아마 작업하신 웹페이지를 어딘가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FTP 같은 걸로 파일 업로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게 내 PC에서 HTML을 작업을 하죠. 그리고 얘를 가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애를 가동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상용 환경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라이브 서버를 나중에 디테일하게 세팅을 하면 옆자리 컴퓨터에서 접속해서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접속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 운영이 가능해요. 근데 실제 웹사이트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24시간 풀가동돼야 돼요. 끄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가 불특정 다수가 몇 명이나 접속할지를 모른다고요. 일반적인 데스크탑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접속자가 한두 명 테스트용으로 접속할 때는 몰라도 200명, 300명 접속하면 장비가 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컴퓨터는 통칭 서버라고 부르는데요. 서버라고 부르는데 그림 보면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영화 같은 데서 보는 엄청 큰 컴퓨터. 실제 이건 좀 오버고요. 대충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서버 형태예요. 여기 보이는 게 지금 다 하드디스크 꽂아놓은 거고요. 이게 되게 얇아요. 근데 지금 네모나게 생겼잖아요. 뒤쪽으로 이 넓이가 아마 제 몸보다 클 거예요. 되게 얇고 넓어요, 얘가. 비싸요. 이런 거를 이제 성능을 진짜 끌어올려야 되면 이런 거를 여러 대를 겹겹이 쌓아서 병렬로 묶어요. 그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이런 장비예요. 일단 겁나 비싸고 좋은 컴퓨터. 근데 얘도 어차피 컴퓨터니까 쓰려면 윈도우는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일반 유저용 윈도우를 깔진 않고요. 윈도우 서버라고 하는 제품군이 따로 있어요. 일반 유저용이 아니고요. 서비스 가동용이에요. 얘도 비싸요. 윈도우는 공짜가 아니죠. 라이센스, 가격. 네. 이제 용도별로 조금씩 이게 버전에 따라서 가격이 좀 측정이 되는데 기준이 되는 스탠다드부터 얘기할게요. 스탠다드로 봤을 때 코어 기준 1069달러예요. 여러분들 컴퓨터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게 쿼드 코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스크탑에 설치하신다면 가격이 곱하기 4가 돼요. 근데 아까 보셨던 그런 서버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32코어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 32를 곱해보세요. 달러 가격입니다. 감당이 안 돼요. 진짜 대기업 아니면. 그럼 윈도우는 솔직히 감당이 좀 안 돼요. 쓰기는 쉬운데 비싸요. 그래서 대신 쓰는 게 리눅스라고 하는 애예요. 얘가 얼핏 봐서는 윈도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공짜예요. 대신에 배우기가 어마무시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 이 화면은 일반 유저들도 좀 끌어올고 싶어서 얘네가 바탕화면이라는 걸 나중에 탑재를 한 건데, 리눅스 서버라고 검색을 하면요, 대체로 화면이 이렇습니다. 바탕화면에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에 접속하면 죄다 명령어예요. 모든 걸 다 외워서 해야 되고요. 쓰기가 어마무시하게 어렵습니다. 나는 그래도 개발 공부 찐으로 제대로 해볼래 라고 해서 이거를 설치하는 순간 일단 게임 안 되고요. MS 오피스 안 들어가고요. 한글 모든 종류의 문서 작업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냥 찐 공부만 하셔야 돼요. 저 이거 개인적으로 자기 컴퓨터에 이거 깔아서 쓰는 사람 딱 한 명 봤어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오셨던 분인데 진짜 이거 깔아서 쓰더라고요. 나는 코딩 공부도 제대로 하고 싶고 게임도 포기 못하겠고 MS 워드 파워포인트도 써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대안으로 선택하시는 게 맥이에요. 맥이 태생이 얘한테서 파생된 애기 때문에 체계가 같아요. 그리고 명령어도 다 똑같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서버라고 하는 거의 영역은 백엔드 쪽 영역이거든요. 프론트엔드는 리눅스건 윈도우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웹브라우저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면서 맥이냐 윈도우냐를 따지는 건 제가 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백엔드 개발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비교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코딩하는데 뭐 맥이 더 좋다라는 얘기 다 많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실상은 이뻐서 산 거죠. 맥은 뭐 커피숍에서 딱 켜놨을 때 그 폼 때문에 사는 거죠, 사실은. 한번 들어가면은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냐면은 프로그램 같은 게 그 해적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부 다 앱스토어에서 사거든요. 야금야금 쓰다 보면 앱스토어에서 한 100만원 넘게 지르고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해요. 그럼 못 빠져나와요. 자,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요. 경로 체계가 윈도우 같은 경우는 역슬래시로 표기하고, 이제 맥, 흔히 이제 유닉스 계열이라고 불러요. 유닉스에서 파생된 게 아까 보여드렸던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맥OS거든요. 이 유닉스 계열은 슬래시로 표기를 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요. 그럼 웹상에서의 경로는 지금 슬래시로 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로 표기법 자체가 유닉스 계열인 거죠. 자, 경로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크기입니다. 이미지를 확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미지를 영화 같은 데서도 엄청 확대하면은 자글자글해져요, 이미지가. 어떤 케이스냐면은, 네, 요거네요. 지금 얘도 지금 확대해갖고 좀 자글자글해졌는데, 요런 그림에 이 부분을 엄청나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자잘자잘한 네모칸, 색깔이 서로 다른 네모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림을 구성을 합니다. 이 네모 한 칸을 픽셀이라고 해요. 이 픽셀이 그 모니터의 점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 해상도를 지금 이 모니터가 1920에
1280인가 아마 해상도가 그럴 거예요. 모니터 해상도. 이 말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모니터의 가로가 192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세로는 1280개의 점으로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이걸 픽셀이라고 합니다. 이미지가 들어있는 폴더 같은 데서 이미지의 속성을 보면, 이미지의 속성을 확인해 보면은 요 이미지의 크기가 나와요. 200에 155. 넓이랑 높이로 쪼개 보여주기도 하죠. 그럼 얘는 요 이미지는 가로 200개의 점이고 세로는 155개의 점이란 뜻이에요. 2번 파일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요 2번 이미지 같은 경우는 가로 450이고 세로 588이에요. 점의 개수가. 자, 그거를 제가 지금 가로로는 더 늘렸어요. 세로는 좀 작게 만들었죠. 그러면은 원본 사이즈랑 다르게 이렇게 그림이 좀 비율이 찌그러져서 보이겠죠. 근데 그림을 표시되는 크기를 이렇게 강제로 바꿀 때는 그림은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는요, 확대하면 무조건 품질이 깨져요. 원본 사이즈보다 더 작게 축소시켜서 표시하는 거는 이 점들이 더 촘촘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선명도가 올라가는데, 이미지는 확대해서 표시하면 무조건 깨집니다. 그림을 확대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점들의 형태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픽셀 이미지라고 합니다. 픽셀 이미지의 확장자 대표적인 게 JPG, GIF, 그 다음 PNG예요. JPG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시면 확장자가 JPG예요. GIF는 흔히 말하는 움짤이에요. PNG는 웹용 형식이라고 불러요. 배경을 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PNG는. JPG는 투명 이미지가 안 돼요. 이 픽셀 이미지랑 다른 방식을 벡터 이미지라고 합니다. 벡터 이미지는 좌표 값으로 컴퓨터가 직접 실시간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X좌표 몇 컴마 몇, Y좌표 몇 컴마 몇. 그러면 컴퓨터가 거기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요. 그래서 벡터 이미지는 사이즈를 확대 축소해도 깨지질 않아요. 대표적인 확장자가 SVG입니다. 그래픽 작업할 때 픽셀 이미지로 작업하는 애가 포토샵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으로 저장한 이미지는 강제로 사이즈를 바꾸면 깨져요. 벡터 방식으로 저장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일러스트레이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SVG 포맷은 일러스트레이터로는 만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픽 저작 도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그냥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웹사이트는 SVG 이미지를 쓰는 경우도 간간히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바꾼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제가 지금 가로 세로 쓰기를 다 지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건데, 가로나 세로 중에 하나만 지정했다.
그러면은 나머지 쪽은 알아서 비율에 맞게 바뀝니다.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은 그림 이렇게 있고 그림 밑에 설명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걸 이제 캡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캡션을 포함시키는 태그인데요. fig 캡션이라는 태그로 캡션 내용을 적고 이 그림과 설명글이 한 세트다 라는 걸 뜻하기 위해서 figure라는 태그로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림이 있고요. 그림에 대한 설명글, 그리고 얘네들은 한 세트다 이렇게 묶어준 거예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묶어줘도 돼요. 4장을 이미지를 넣고 거기에 설명글 하나 넣고요. 요만큼이 세트다 라고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장에 대한 이렇게 설명글, 그 다음에 4장이 있을 때 화면이 좁아서 지금 줄바꿈이 된 거고요. 4장에 대한 설명글도 이렇게 넣어준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 관련 얘기고요. 50분이구나. 이제 예제 파일 하나 남았으니까요. 어차피 요 단어를 예제가 2개밖에 없어서 10분 쉬었다가 5시에 나머지 하나 설명 말씀드리고 요거 실습 마치고 마무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